자, 8월 19일 금요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쉬었던 이제 휴장기도 지나갔고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금요일 날 제주 부산 경마, 그리고 토요일 날 제주 서울 경마, 그리고 일요일 날 서울 부산 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8월 말까지는 야간 경마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일요일 날은 계속해서 정상적인 주간 경마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부산이 휴장을 하면서 서울 경주만 이제 15개 경주가 열렸는데, 배당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정신이 없었죠. 중배당, 또 고배당, 이런 배당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복병마들이 선전을 하면서 많은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물론 복병마가 열심히 잘 탄 그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좀 능력이 과대평가된 마필들이 결국은 입상에 실패를 함으로써 좀 높은 배당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 방송을 보시는 경마 팬들은 어차피 소신껏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요. 경마에서 일확천금을 노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마의 임팩트가 자랑하는 모토인 즐거운 경마, 재미있는 경마, 그리고 건전한 경마를 하기 위해서는 좀 소신 있는 배팅을 하셔야 되고요. 전 경주에 다 배팅한다라기보다는 어차피 경마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내가 좀 자신 있는 경주, 배팅할 만한 마필이 있는 그런 경주에 배팅을 하시고요. 소신껏 배팅을 함으로써 이 배팅에 대해서 절대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배팅 생활을 좀 하시는 게 향후 경마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8월 19일 금요일 부경 경주입니다. 부경 1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육성심사 합경마 별점 A형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을 주는 마필들도 좀 나와 있고요.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필들도 이제 출전한 경주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혼전도가 좀 높은 경주고요. 사전 예상을 보시면 이제 1강 3중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강은 5번마 금화운호가 될 것 같고요. 3중이 1번 풍운조화, 6번 메인브릿지, 7번 슈퍼크랙, 이렇게 4마필 정도가 이제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4마필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여줄 걸음이 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특출난 순발력을 지닌 선행마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은 제법 몇 두 보이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앞선 경합이 상당히 치열할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좀 느려질 거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한테도 좀 눈길을 가는 경주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경주거리도 13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뒷심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5번마 금화운호가 직전 경주에 보여준 이 뒷심이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 때문에 지금 최고 인기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 1경주지만 좀 위험하게 이번 경주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 5번마 금화운호가요, 데뷔전, 그러니까 그 직전 경주였죠. 7월 17일 경주를 보시면 스타트를 어느 정도 끊어냈는데 마지막 끝걸음, 그러니까 뒷심이 완전히 죽은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는 아예 출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늪발을 했는데 마지막 추임력으로 2차까지 갖다 댔는데, 그때의 경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앞선의 마필들이 마지막에 땅을 팠던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좀 그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번 경주 간단하게 예상을 좀 보면요, 1번마 풍운조화가 이제 선행승부를 하는 가운데, 같은 마방이죠. 2조 강현권 조구사대 출전을 한 8번마 BK 가이아라든가 또는 6번마 메인브릿지,
이 마필 등이 이제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뒤에 붙어서 4번마 총알참이나 7번마 슈퍼크랙이 이제 선두권의 마필들은 좀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에 이제 금화운호가 직선주로에서 이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런 경합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직전 경주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5번마 금화운호가 직선주로에서 마지막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는 합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는 이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번 경주에는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송경윤 기수가 못한다는 거는 아닌데, 서승훈 기수보다는 아무래도 최근에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서승훈 기수의 폼이 더 낫죠. 거기다가 금화운호가 또 늦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록 경주거리가 늘어났다라는 장점은 좀 있지만 마지막에 좀 아쉬움이 날 가망이 높고요. 자, 이런 면에서는 안게이트에서 선행을 치고 나올 수 있는 1번마 풍운조화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초반에 앞선을 벌일 수 있느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조교 모습으로 가장 좋아 보였던 마필은 6번마 메인브릿지입니다. 자, 이 마필이 작년 12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었습니다. 그때 3착을 차지를 했던 마필이고, 지금 장기간 휴양을 하고 이제 34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8개월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글쎄 뭐 주행 심사 모습은 뭐 이렇다 할 특징이 있지는 않았어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페로비치 기수가 초반에 좀 붙여서 뛸 수 있다면 마지막 끝걸음을 좀 잡아낼 수 있는 맞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마 메인브릿지의 승부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1번마 풍운조화의 선행에 7번마 슈퍼크랙도 직전 경주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마지막 뒷심을 좀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어차피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데뷔전을 치르고 있지만 앞선에서 한번 전개를 해볼 수 있는 3번마 다시 영광. 자, 이 마필이 이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번 경주 지금 데뷔전에 나섰는데, 자, 데뷔전을 1300m를 택했습니다. 이 점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단독 선행을 3번마 다시 영광이 갈 수 있다면 솔직히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물론 여기에 직전 경주 3착을 차지했던 4번마 총알참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도전은 하겠지만 좀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1번 게이트에 있는 풍운조화가 최근에 좀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필의 변화가 좀 온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조교시에 고개가 좀 돌아가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뭐 전진구 기수 뭐 뒤로 물러설 길도 없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그냥 무조건 치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안쪽 주로가 아직은 좀 더 무겁기 때문에 만약에 직선 주로에서 외곽을 탈 수만 있다면 오히려 풍운조화도 좀 재미있는 승부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 인기마인 저는 5번마 금화운호가 그렇게 손쉽게 입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좀 위험한 예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 전 1번마 풍운조화, 3번마 다시 영광, 6번마 메인브릿지, 7번마 슈퍼크랙,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 중에서도 솔직히 조교 상태로는 6번마 메인브릿지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주 편성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오분 별정 A형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이든 부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산마 6등급에서 1400m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솔직히 기본적으로 기복마 내지는 부진마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국산마 6군에서 머물기에는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지금 출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능력만은 보이지는 않지만 좀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인기마 선전 구도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말이 보여진 모습으로는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마 모닝뮤즈가 좀 앞선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선입권은 상당히 두터워질 경주입니다. 보통 이런 경주가 되면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주 전개가 가능합니다. 왜? 선입권의 마필들이 서로 이제 그 치고받는 난타전을 벌이다 보면 제일 앞에 가는 선행마를 견제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 거리가 1400m라는 겁니다. 솔직히 1200m만 된다 하더라도 저는 9번마 모닝뮤즈를 좀 강하게 보고 싶었는데 1400m라면 모닝뮤즈가 버티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주 거리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말이 이제 3번마 정문치타입니다. 직전 경주에 좀 선전을 했었죠. 이 마필이 7월 17일 경주에서 이제 외곽 주행을 하면서 조금 주행 불량기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30일 날 연습 주행까지 나오면서 좀 어떻게 경주력을 좀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직전 경주에서 이제 서수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에서 좀 경주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좀 끈끈하게 버텼는데 아쉬운 3착을 좀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 경주가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이 3번마 정문치타에 대한 인기도가 상당히 높을 텐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 2주 만에 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상당히 좀 짧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부산에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기수죠. 이제 최현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3번마 정문치타를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인기도에 비해서 너무 과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가장 기대를 갖고 있는 말은 5번마 SL킹입니다. 자, 직전 경주 휴양 공백 이후에 거의 1년 넘게 휴양하고 경주로에 복귀를 했습니다. 주행심사 모습도 좀 괜찮은 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역시 인기도 상당히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초반에 선행을 나왔지만 마지막에 끝걸음이 완전히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주 감각이 좀 회복이 안 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거기에 편성도 상당히 좀 약편성을 좀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L킹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여지고, 복병권에서 볼 수 있는 6번마 제트캣이나 7번마 그마스마티, 8번마 아델플라이, 이런 마필들도 나름 장단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한 느낌이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닌데, 경주 전개에 따라서 좀 승부가 갈릴 수 있는 마필이고, 특히나 이 중에서 6번마 제트캣이는 일단 감량이점을 안고 있죠. 그리고 이 마필은 이제 스타트가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이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를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6번마 제트캣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좀 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전도가 상당히 높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3번마 정문치타, 5번마 SL킹, 6번마 제트캣이, 7번마 그마스마티, 8번마 아델플라이까지 다 입상권의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전도는 높다. 그래서 당일의 현장 상태에 따라서 마번은 조금 틀려지겠지만, 일단 뭐 사전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 일단 네 마필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3번마 정문치타, 5번마 SL킹, 6번마 제트캣이, 7번마 그마스마티까지 이 네 마필의 좀 선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이 중에서도 저는 5번마 SL킹이 좀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상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전 두수는 좀 많은 경주인데, 지금 보여진 걸음상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좀 능력마들이 선전할 좀 저배당 구도의 경주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지난주 경마 결과를 봐서 알다시피 복병마들이 선전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걸음에 있어서는 인기마들이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6번마 적도전사, 8번마 바벨 포세이돈,
12번마 금화 인피니티, 이 세 마필 정도가 아마 인기권의 마필로 마필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1600m 경주 거리인데 이번 경주에는 이제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상당히 좀 혼전기가 다분한 경주고요. 전개 자체가 과연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솔직히 궁금해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좀 뭉칠 가망이 높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근성이나 좀 끈기를 갖고 있는 마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위권에 붙여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저는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은 6번마 적도전사입니다. 제 방송을 뭐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 마필은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국산마 5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는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에서 드디어 이제 이 마필이 좀 국산마 5군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기수가 이제 정도윤 기수로 교체가 됐고 1kg의 감량 이점을 안았다. 이 1kg의 감량 이점이라는 게 어쨌든 뭐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좀 문제입니다. 순발력이 문제인데 마지막에 치고 들어오는 뭐 이 마지막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정도의 페이스라면 정도윤 기수가 이 적도전사를 가지고 저는 뒤에서 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권 후미쯤에만 붙여서 뛸 수 있다면 경주거리 1600m 직전 경주에서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탄력을 좀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반 입상이 가능한 이 8번마 바벨 포세이돈, 직전 경주에 역시 적도전사와 같이 뛰었었습니다. 같이 뛰어서 그때 저 바벨 포세이돈이 2착을 차지하고 적도전사가 3착을 차지했는데 그 정도의 걸음걸이만 보여준다면 저는 이번 경주 이 6번마 적도전사, 8번마 바벨 포세이돈이 직전 경주와 마찬가지로 손잡고 입상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12번마 금화 인피니티입니다. 자, 이 마필도 이제 승군 이후에 국산마 5군에 좀 적응기를 거쳤는데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다는 좀 불리함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여차하면 기습 선행도 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매니피에 잠하고요. 직전 경주에 이제 3착을 차지하면서 좀 살아나는 걸음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뭐 경주거리가 좀 늘어났다, 이 점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끈끈하게 뛰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세 마필 3강 구도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 그래서 저배당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손대지 않아야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저는 복병마 한 마리만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자, 이번 경주에 단독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 4번마 스페셜 윈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데 최근 연속 두 경주에서 1400m 경주거리 2착을 계속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좀 살아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상승세에 좀 접어들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어쨌든 승분전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도 좀 안고 있습니다. 자,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스페셜 윈드가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이번 경주도 선위권이 상당히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윈드가 선행을 나가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고 뒷선 선위권의 마필들이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보다는 좀 어부지리성 입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4번마 스페셜 윈드, 6번마 적도전사, 8번마 바벨 포세이돈, 12번마 금화 인피니티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5군 경주기는 한데요.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지금 국산마 5군에서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보다는 상승세에 있어서 더 좀 낫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승군전의 마필들한테 더 눈길이 가고 있고요. 1200m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좀 앞선에 빨리 붙일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한센2000, 9번마 퍼니라이프, 11번마 신해전사, 이 세 마필이 좀 앞선에서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높고요. 이제 6번마 플라잉 리걸이나 1번마 컬러윈드, 7번마 이글스타 등이 선위권에서 호시탐탐 좀 기회를 노릴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8번마 한센2000이 아마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기본적으로 한센의 자마기 때문에 기본적 순발력도 갖고 있고요. 직전 경주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선행을 나온 이후에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비록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 또는 잠재력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낫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이 마필이 이제 직전 경주가 거의 한 8개월 만에 휘양 복귀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감각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란 뜻이 되고, 여기에 지금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좀 앞선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고요. 순발력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말이 이제 9번마 퍼니라이프입니다. 이게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2km의 감량 이점을 안았는데 직전에 3착으로 승군을 한 마필이죠.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자, 이 마필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순발력도 있었고 끈끈함도 갖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요즘은 뒷심이 좀 딸리는, 그러니까 마지막 탄력이 살아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출주 주기도 상당히 좀 들쭉날쭉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경주는 이제 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주 주기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직전에 이제 3착을 한 국산마 6군 고별전이 솔직히 퍼니라이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1착을 했어야 되는 경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착으로 좀 밀렸다. 그리고 조교 모습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9번마 퍼니라이프도 어느 정도 좀 인기권의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앞선의 전개를 좀 흐트려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역할,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11번마 신해전사, 이제 서광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서광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좋은 순발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끈기까지도 살아난 느낌입니다. 물론 뭐 외곽에 좀 있고 안게이트 쪽에 이제 발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의 전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조금 불리한 요소는 안고는 있지만, 최근의 상승세나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이 11번마 신해전사도 절대 무시 못할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직전 경주 이제 5군 승군전에서 무너졌던 6번마 플라잉 리걸,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도 갖고 있고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이거든요. 승군전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지만 어차피 이제 두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 발빠른 선행마들과 경합을 하게는 돼 있는데, 어쨌든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좀 경합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주다 라고 한다면, 박재희 기수가 이 플라잉 리걸이라는 마필을 가지고, 이 마필도 역시 앞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초반에 선행 경합을 나가게 되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기회가 한 번쯤은 찾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치열한 좀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마필들도 몇 두가 좀 포진이 돼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솔직히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이라든가 최근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은 있지만 7번마 이글스타가 최은경 기수의 말몰이라면 마지막 기회를 한번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직전 경주에 이제 4착을 차지를 했는데 마지막에 좀 끈끈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비록 4착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입상을 했던 이제 이창마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어쨌든 앞선이 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앞선이 경합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진다면 솔직히 7번마 이글스타는 이기권에서 약간 멀어진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직선주로 외곽에서 치고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견제 없이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물론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확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입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배당을 안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부산 4경주 이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6번마 플라잉 리걸, 7번마 이글스타, 8번마 한센이천, 11번마 신의 전사,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9번마 퍼니라이프는 당일 현장 상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국산마 4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과 상승세의 이제 승분전을 갖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고요. 국산마 4등급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인 순발력이나 뒷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1200m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거고, 과연 어느 마필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행 경합에 휘말려서 오버페이스를 할 경우에 좀 무너질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그러니까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에서는 4번마 BK 하나나 5번마 잣나무길, 7번마 정문드래곤, 8번마 디러블리킨, 9번마 드로모스, 10번마 마인드존, 12번마 글로리킹까지 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뭐 치열한 난타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누가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느냐인데,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마 글로리킹, 이 마필이 이제 연승을 달리다가 휴양에 들어갔죠. 그리고 직전 7월 달에 이제 휴양 복귀전을 치렀는데, 이때도 스타트는 어느 정도 끊어냈지만 이제 같이 지금 출전하고 있는 드로모스랑 치열한 이제 선행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초반에 힘 한 배 실패하면서 마지막 끝걸음 많이 무뎌졌고, 그리고 어쨌든 그 휴양 공백이라는 그 점을 좀 극복을 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 이 12번마 글로리 킹은 형구는 좀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은 좀 있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빠를 거기 때문에 12번마 글로리 킹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리한 전개가 될 수도 있지만,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반에 힘 한 배를 하면서 앞선에 붙이는 경주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 끝걸음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5번마 잣나무길입니다. 이 마필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도 이제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초반에 선행을 나왔죠. 그리고 직선주로에 들어서서도 한 4마신 차 정도 여유 있게 앞서 나갔는데, 문제는 이제 직선주로 한 200m인가를 남기고 약간의 사행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권호찬 기수가 그거를 제어를 하려고 했는데 마필이 좀 삐걱댔죠. 그러면서 템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뭐 걸어오다시피 하고 말았는데,
글쎄요. 지금 뭐 조교 모습으로 봐서는 크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잣나무길도 이 12번마 글로리킹과 마찬가지로 어떤 가능성은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최근 상승세 좋은 3번마 헬로윈 파티는 최근에 주인공 기수가 상당히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이 마필은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상권의 한 자리도 좀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플래시참입니다. 이 플래시참이 직전 경주 잣나무길과 같이 뛰었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좀 근성 부족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이제 잣나무길이 이제 걸음이 무뎌지면서 플래시참이 여유 있게 좀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순간에 이제 다른 마필들한테 덜미를 잡히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에 분명히 인기마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이제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전개가 좀 좋지 않느냐라는 점 때문에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신윤섭 기수가 이마피를 가지고 마지막 걸음을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불안하게 보고 있고요. 자, 7번마 정문 드래곤이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승군을 했는데 조교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믿음을 갖기는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솔직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마필들이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혼전 편성입니다. 혼전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저는 이 중에서 이 정도윤 기수가 상당히 좀 끈끈하게 마필을 타는 편이고 열심히 타는 기수거든요. 자, 이번 경주 이제 4번마 BK 하나가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중속으로 좀 밀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1300m를 연속 3번을 뛰었고 이제 경주거리를 좀 줄였습니다. 줄여 나왔는데 감량 이점이 상당히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배팅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경주이기는 하고요. 상당히 혼전도도 좀 높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3번마 헬로윈 파티, 4번마 BK 하나, 5번마 잣나무길, 12번마 글로리킹,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만은 있습니다. 인기만은 있는데 좀 이변의 가능성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말을 너무 과신하는 그런 배팅 전략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분산 배팅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제 인기마가 이제 2번마 오르다, 11번마 운주 히어로, 이 두 마필이 좀 압도적인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근데 이 두 마필 둘 다 지금 그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났죠. 2번마 오르다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2kg의 부담 중량이 올라왔고요. 11번마 운주 히어로는 무려 4.5kg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다만 2번마 오르다 입장에서는 이게 1600m 경주 거리인데 이 마필은 좀 앞선을 나갔을 때 좀 더 힘을 내는 마필인데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좀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별로 보이질 않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2번마 오르다가 선행 승부를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좀 버티기도 가능해 보이고요. 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11번마 운주 히어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 혼합 4군 1400m에서 우승을 했는데 마지막 추입 탄력이 상당히 좋았죠. 이때 이번 편성 같이 나오는 이 오르다라든가 바벨 드리머, 블루챔프 뭐 이런 마필들 다 같이 출전을 했던 마필들입니다. 이때 운주 히어로가 1등을 했고 2번마 오르다가 2착을 했고요. 최애각에는 12번마 바벨 드리머가
삼착을 했던 경주입니다. 결국은 이 경주에 지금 재탕이 될 가망이 상당히 높은데 달라진 점이 그 당시 운주 히어로의 부담 중량이 52.5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57이 됐다라는 거. 자, 이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데, 이 마필이 이제 5월달 경주, 또 4월달 경주가 다 더비, 마일 경주에 나왔던 마필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좀 어느 정도 선전은 했지만, 아무래도 능력마들과의 차이는 좀 났었죠. 근데 일반 경주에서는 솔직히 이 마필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도전권으로 나올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운주불패나 5번마 하늘전사, 7번마 루킹캣, 뭐 이런 마필들이 좀 도전권의 마필들로 보여지는데, 4번마 운주불패는 이제 승군전이죠. 연속 2착을 차지하면서 이제 국산마 사군, 혼합사군 이제 승군전에 나왔는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4kg의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장점으로 보입니다. 자, 이 4번마 운주불패는 11번마 운주히어로와 함께 다 운주 시리즈죠. 그렇다라고 그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5번마 하늘전사가 지금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우승으로 이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자,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번마 오르다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이 그렇게까지 빠르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 하늘전사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하늘전사와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11번마 운주히어로를 놓고 비교를 하면 기본 능력은 운주히어로가 좀 앞서 있죠. 앞서 있는데 부담 중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7번마 루킹캣은 이제 직전 경주가 이제 휴양 복귀전이었어요. 한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휴양을 하고 나왔었는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은 보여주진 못했지만, 이 마필도 좀 비교적 끈끈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큰 믿음이 가진 않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바벨 드리머가 최근에 상승세가 좋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까지 16번을 나와서 1착 1번, 2착 1번, 3착 2번을 거뒀는데 최근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이제 7월달 경주를 기점으로 마필이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마필이 이제 운주히어로 오르다 같이 다 뛰었던 마필인데 다른 마필들이 이제 6주 만에 다 출전을 했는데 이 바벨 드리머는 중간에 한 번 더 뛰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부담은 좀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 점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가 인기마들은 있는데 각각의 좀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가 좀 이변의 가능성 어떻게 보면 고배당이 나오지 않을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고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배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최저배당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경마라는 거는. 근데 전체적인 느낌상 또 편성상 그렇게 만만한 경주는 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2번마 오르다, 5번마 하늘전사, 11번마 운주히어로, 12번마 바벨 드리머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자, 2번마 오르다, 11번마 운주히어로, 12번마 바벨 드리머 이 세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다 인기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복병권에 있는 5번마 하늘전사가 좀 더 힘을 내주기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7경주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8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2번마 갤런트 워리어와 10번 덩컨이 이제 선행 경합을 하고요. 7번마
아델 크라운이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9번마 영광의 축제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복병권에서 볼 수 있는 1번마 볼라벤이나 3번마 원더풀 시크릿 이런 마필들도 안 되는 거는 아니죠.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저는 기본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네 마필이 조금 앞서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2번마 갤런트 워리어나 7번마 아델 크라운은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10번마 덩컨은 선행마인데 외곽으로 좀 밀려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단점들은 좀 극복할 수 있느냐고요. 부경의 1800m가 이제 서울의 1700m 경주 전개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안게이트 선행마가 조금은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번마 덩컨이 선행을 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좀 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안게이트에 있는 2번마 갤런트 워리어도 좀 앞선에 붙여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마 덩컨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성재 기수가 저는 초반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선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을 간다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면서 힘한 배를 좀 할 수 있다. 근데 이 덩컨이 따라가는 전개가 나와버리게 되면 힘한 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에 걸음이 좀 무뎌질 가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재 기수가 조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선행을 가기를 바라고요. 이 덩컨이라는 마필은 초반, 그러니까 데뷔 이후에 좀 발전 기대치를 좀 높게 봤었던 마필인데, 중간에 좀 컨디션 난조를 좀 보였었죠. 그리고 장기간 좀 휴양 후에 올해 7월에 이제 5개월 만에 복귀전에 나와서 복귀전 치고는 그래도 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뭐 제시의 꿈, 클리어에 이어서 3착을 차지했고 클린샷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좀 한다면 조금 더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저는 덩컨이 오히려 따라가는 전개가 더 안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2번마 갤런트 워리어와 어떤 승부가 될 것이냐고. 자, 7번마 아델 크라운은 계속해서 지금 2착을 거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뭐 끈끈함은 좀 갖고는 있는데, 이 마필도 이제 초반 발주가 조금 문제기는 합니다. 발주가 좀 더 매끄럽다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발주가 좀 들쭉날쭉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자, 이번 경주 편성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이제 갤런트 워리어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힘한 배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정도윤 기수가 차분하게 지금 따라가는 전개, 그러니까 초반에 선행 경합에 휘말리면 서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경주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9번마 영광의 축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마지막 취입 탄력은 제일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좀 강자와 많이 붙었어요. 강자와 많이 붙었고 취입 타이밍을 잡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막 빠를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거리만 좀 유지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직선주로에서의 마지막 한 발은 이 9번마 영광의 축제가 제일 무서운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갤런트 워리어, 7번 아델 크라운, 9번 영광의 축제, 10번 덩컨,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조금은 높게 보는 경주입니다.